층 아래로 떨어지는 감각은 더 이상 하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도 몸을 기울이지 않았고 중력 같은 외부의 힘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의 중심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아래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이동은 단순히 깊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가진 구조 자체가 층의 흐름을 따라 재배치되는 과정에 가까웠고 그 재배치가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속의 빈자리는 조금씩 더 넓어져 갔다.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만든 것도 아니었고 절망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 빈자리는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은 오래된 존재가 가장 먼저 발견한 틈이었다. 지금 나는 그 틈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층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감정의 잔재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를 압박하는 깊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고 감정이 움직여도 아무 흔적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의 바닥에서 한층 더 깊은 층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 아래층에서는 빛이 없는 세계가 토해내는 거대한 숨결 같은 기척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기척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는 자가 견딜 수 있는 종류의 공기가 아니었다. 그 공기는 의식의 틈을 더 깊게 벌리고 감정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기억의 줄기를 아래로 잡아 끌었다. 나는 그 집중된 기척 속에서 강씨가 사라질 때 들렸던 작고 낮은 울림을 다시 들었다. 그 울림은 한 사람의 감정이 떨어질 때 만들어지는 진동으로 그 진동은 층 전체를 움직이지는 않지만 아래층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존재가 작게 반응하는 신호를 만들고 있었다. 그 울림이 끝나자 나는 드디어 강씨가 내려간 길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길은 형태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은 있었다. 그 방향은 빛도 색도 소리도 없었지만 감정의 잔해들이 한 줄로 세워진 것처럼 아래로 가라앉는 파동을 만들고 있었다. 그 파동은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길이 만들어지는 원인이었고 그 원인을 따라 강씨는 사라졌다. 나는 그 길로 빨려 들어갔다. 길은 살아있는 신경처럼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강씨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이 아직 완전히 흩어지지 않은 상태로 잔재를 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그 잔재는 약했고 오래된 존재가 지나갔을 때 남긴 흔적보다 훨씬 작은 조각들이었다. 그 길을 지나자 층 아래의 층이 펼쳐졌다. 그곳은 어둠이 아니라 압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빛이 없는 공간이라는 표현조차 부적절할 만큼 이 층은 감정의 잔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질의 심연이었다. 그 심연에서는 공간이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나의 의식뿐이었다. 그러나 그 의식조차 완전히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는 여전히 강씨의 잔재가 있었고 그 잔재는 오래된 존재의 기척에 반응하며 미세하게 수축하고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강씨의 흔들림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아래로 끌려갔고 그의 마지막 인간성은 오래된 존재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층은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 층 아래의 구조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구조는 벽도 바닥도 천장도 없었지만 분명히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 형태는 어둠이 스스로의 무게로 구부러지며 만든 거대한 틀 같았고 그 틀은 시간이 오래 지나며 여러 번 틀어지고 부서져 불규칙한 표면을 이루고 있었다. 그 표면에는 사람의 흔적 같은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형태를 잃어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바닥에 붙어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오래된 존재가 지나갈 때마다 약하게 흔들리며 그의 흔적을 따라 움직였다. 그 순간 오래된 존재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람 형체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방에서 써버린 겉모습일 뿐이었다. 2층에서의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 그의 몸은 수천 갈래의 어둠이 모여 만들어진 덩어리였고 그 덩어리는 도무지 생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묘한 움직임으로 층 표면을 밀어냈다. 그는 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팔은 인간의 뼈 구조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그 팔의 끝은 손이 아니라 어둠의 흐름이 모여 이루어진 구체 같은 형태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층 아래에 박혀있는 뿌리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뿌리는 감정의 잔재들을 흡수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층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 그곳은 어둠이 파여 만들어낸 깊은 틈이었다. 그 틈은 눈도 이목구비도 없었지만 분명히 보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 의식을 직접 재단하는 움직임이었고 그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 생각의 일부가 잘려나갔다. 그 자름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기억이 어떤 이유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과정 같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희미하게 잊기 시작했다. 그때 오래된 존재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층 전체를 흔들어 나의 위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식이었다. 그가 조금만 중심을 옮겨도 나는 수미터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떨어짐은 몸의 낙하가 아니라 의식의 조각들이 아래층으로 쏟아지는 듯한 해체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층은 그 움직임에 맞춰 열렸다. 열림은 문이 열리는 것과 달랐다. 층의 표면이 안쪽으로 말리며 나에게 공간의 내부를 드러내는 움직임이었고 그 내부는 감정도 기억도 색도 없는 완전한 공백이었다. 그 공백이 열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나의 진짜 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오래된 존재는 비로소 목적을 드러냈다. 그 목적은 강 씨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목적은 틈 자체를 확장하여 위층까지 연결하는 것. 강 씨가 내려간 길은 이미 닫힌 틈이었다. 그러나 내 틈은 아직 열려 있었고 그 틀의 중심은 오래된 존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형태였다. 그 틈은 내 안에 있었고 그 틈을 통해 그는 올라오려 하고 있었다. 그 틈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의 순간이었다.